네, 10월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을 또 해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면 10월입니다, 부장님. 그러네요. 10월 달에 어떤 섹터를 또 눈여겨봐야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부장님의 포트입니다. 집중이 로봇이고 회피가 자동차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몇 주째 로봇을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5번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맞아요. 이쪽에 근데 조금은 로봇가 또 굉장히 잘 갔어가지고. 예, 딴 데 좀 네. 잠깐 갔다 왔는데 네. 예. 로봇을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도 사실 다 신고가에 다 갔거든요. 로봇주를 한 4~5개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의 종목들도 특히 로보티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로봇 섹터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거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제가 보는 관심 정도 한 2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종목별 확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장중에 조정을 줬다가도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포트 내에서도 저는 로봇에 대한 어떤 집중했던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수익률을 거뒀던 게 현장에서도 증명이 됐기 네. 때문에 로봇은 단순한 테마가 이번에는 아닌 거라는 것들이 계속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되면 또 어떤 양상을 바뀔지 모르지만 로봇에 대한 일정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국내 일정들도 지금 개최되는 것도 있고 다음 달에도 국내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출시, 빅테크 기업, 그다음 국내 대기업도 여러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지금 뭐 계속해서 로봇 섹터를 집중하자. 그 안에서도 탑픽 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도 로봇 관련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10월장도 로봇의 상승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회피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걷고 있고 일본은 지금 협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은 점이 불확실성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완성차 업체의 반등은 언제쯤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타결이 돼야겠죠. 이거 자동차 섹터를 이제 회피 섹터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큰 주가 조정은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굳이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회피 섹터를 제가 선정하는 것들은 어찌 됐든 그 주에는 이번 주에는 큰 어떤 반등의 모멘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부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넣는 거고 또 유럽 역시도 이제 또 관세 15%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은 또 도요타가 조금 최근에 또 미국 시장에 또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있죠. 그래도 지금 상황은 현대차가 그렇게 큰 조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저는 또 증시가 또 상승하려면 자동차 업종이 또 올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유효한 어떤 맥점 못 잡고 있지만은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번 주 좀 회픽 섹터로 불가피하게 좀 넣습니다. 네. 예. 자동차 그래도 상승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관심 섹터로 넣으시면서 20%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 20%, 지금 신규로 편입된 섹터가 방산과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조선과 방산 오늘 좀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조방원을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원전을 좀 뺐어요. 조방만? 예, 네. 요거만 조금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 너무 쪼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약간의 바벨 전략을 조금 택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전에는 조바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반이라고 저는 이제 양강체제.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센터포드가 있지 않습니까? 멀티플레이어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골을 넣기도 하지만 주로 골을 넣는 거는 센터포드, 양 투톱인 경우가 많고요. 그 상황이 이제 저는 반도체와 로봇, 그러니까 로반이라고 좀 명칭을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시즌 도래하지 우리 명절 끝나면 바로 실적들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지금 담보된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또 반도체 소비장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요 몇 개의 기업들을 빼놓고 이 주가 상승이 지금 올라온 만큼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상승은
업황 회복 기대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낙관,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바라봤던 실적 가이던스가 좀 올라가 긍정적으로 상당히 올라간 건 맞는데 조심스러운 낙관 플러스 예를 들면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많다. 그럼 막상 뚜껑을 열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 그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온 게 정당화될 거냐라는 생각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고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되면은 사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 몇 개 기업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반대해서 조선방사는 최근에 쉬었는데 방사는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네. 조선은 또 오늘 좀 올라오고 그럼 실적이 담보된 건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방원인데 원전을 굳이 뺀 거는 원전은 실적보다는 모멘텀이나 그리고 국내외 어떤 정책이 조금 이질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 발휘가 그 주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단 좀 뺐고 조선방사는 실적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겸비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5부 담아가자. 이렇게 담아간 다음에 선택을 하겠죠.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선택이 만약에 이쪽이라면 아니면 전형적인 어떤 순환 사이클이 돈다면 순환매 사이클이 돈다면 이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면 그쪽으로 더 비중을 넣어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상당히 조금 분할 많이 이렇게 비중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멀티플로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방원에 이어서 금반지, 부장님의 로반까지 새로운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로봇과 반도체 계속 봐야 되고 조방원 중에서는 조선과 방사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두 섹터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랑 지주 금융 섹터는 좀 축소한 움직임이네요. 예, 네. 제가 좀 많이 아꼈던 지주금융이었는데 네. 지난주인가요?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의해서 네. 이게 좀 지연이 될 것 같다. 저는 사실 이번 계속 달 지연되고 있어요. 네. 이번 달에 될 것 같은데 뭐 다시 옥죄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9월 정기국회 내긴 하겠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가 한 11월에 끝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루즈해질 수 있겠다, 슬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단독 기사 보고 저는 비중을 축소했어요. 한 10% 절반 정도를 축소를 네.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애진 않고 일정 부분 가져가되 다소 어떤 수급에서 약간은 좀 딴 쪽에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줄였고 중국 소비주는 제가 이제 어제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루즈호 중국인들 첫 입항 이런 네네. 소식들. 그래서 사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새로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관심사들이 10월부터 이 실적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온전히 찍힐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국경절 연휴 기간이나 이후에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시장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조금은 줄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또 가져가겠다. 왜냐하면은 앞 에이펙 회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건 뉴스플로우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없애지는 않고 좀 비중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사실 지주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최근에 좀 시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중을 축소하셨고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어제 또 무비자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론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중은 축소하되 에이펙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고요. 로봇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 오늘 보고 계신 종목은 뭡니까? 동사는 이제 네. 하이젠 R&M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모태가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한 네. 기업이죠. 이 로봇용 구동모듈, 로봇 액추에이터 국산화 개발도 개발 추진 중인데 로봇과 관련된 동력 전달 및 모션 제어 제품 생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최근에 로보티즈가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저도 로보티즈가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올 때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풀전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의 역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을 일정 갖고 있잖아요. 물론 로보티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LG 쪽만 바라봤을 때
그러면 하이젠 RNM이 배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 이쪽 부품은 로보티즈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모빌리티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AMR이나 매니퓰레이터 이런 부분 쪽에서 고품격 모터나 드라이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LG와의 협업 관계에서는 다른 영역으로 좀 보이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젠 RNM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사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탑픽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조선과 방사는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섹터 안에서 탑픽 최선 호주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산 쪽에서는 조선은 많이 말씀드렸고 네네. HD 뭐 대형 조선사하고 뭐 기자재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탑픽으로 많이 말씀드려서 그 이후로 그렇죠.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네. 없는데 지금 하나에어로스가 저기 사상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인데 오늘 말씀드린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요. 예, 네. 동사는 이제 조선하고 이제 방산 쪽을 다 겸비하고 있는데 뭐 조선은 아시다시피 필리조선소의 지분 관계.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하이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안을 뜯어보면 방산 실적은 상당히 견조했어요. 견조했는데 연결 자회사 실적으로 그때부터 잡힌 필리조선소 영업손실 영향이 컸는데 필리조선소가 지금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실적에 대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룹의 호주 조선소 오스탈 지분을 확대하고 있죠. 여기에 아마 오스탈 군함의 전투체계 센서 탑재 등 통합 방산 솔루션이 제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어떤 접근보다는 전자의 사업 정상화나 네. 후자의 수출 확대 등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확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 드론에 대한 경계감이 강한데 동사가 스마트한 안티 드론이 제일 주목되고 있다. 센서 기술이 필요한 안티드론 시스템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모멘텀이 좀 모멘텀이 좀 발휘될 부분으로 좀 보인다. 그래서 중요적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수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전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려 봅니다. 방산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줄곧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좀 봐야 되는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짧게 가져가야 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로봇입니다. 네, 로봇 정말 로봇입니다. 좋아하시네요. 단기 플레이 안에 네. 이 종목이 이번 주 안에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봇 섹터 안에서 좀 단기 플레이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창고 시스템, 무인 운반차 이런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제작 및 설치하고 있는데 원래는 SK가 대주주였죠. 근데 SK 하니스, SK 운동을 주요 고객사로 둔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제 SK가 M2I의 보유 지분 21%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유 지분이 5.49%인데 그렇다고 전량 다 매각한 게 아니고 동사와의 협력 관계를 SK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인도와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지금 해외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실적도 어느 정도 겸비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N코어 단기 접근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다음 주에 또 함께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